RTA2KVT 장비 사용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장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작회사는 코리아 베큐 테크사이고 모델 번호는 KVR-3006T입니다. 장비 위치는 C4-3번 방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베큐 상태에서 급속한 열 처리로 어닐링 및 얼로이 공정이 가능합니다. 공정 범위는 500도 이하에서는 10분 이하, 500도 이상 1000도 이하에서는 1분 이하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가스는 N2 가스와 수소 가스만 가능합니다. 도달 압력은 9곱하기10의 -6승 토르까지이며 공정은 드라이 펌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프로세스 챔버가 있고 베큐 유닛의 터보 펌프, 로터리 펌프, 드라이 펌프, 이온 게이지 컨벡트론 게이지가 있습니다. N2와 O2, 수소와 아르곤 MFC가 있지만 N2와 수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시모스 유해 공정을 위한 장비이며 실리콘, 퀄츠 및 화합물 웨이퍼가 사용 가능합니다. 조각 10편부터 6인치 웨이퍼까지 가능하며 두께는 300마이크로미터에서 1mm 웨이퍼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한 글래스 웨이퍼나 PR이나 썸멀 테이프가 붙어있는 웨이퍼는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사용 방법 중 장비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본체와 드라이 펌프가 있고 로터리 펌프는 장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보 펌프의 경우 장비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는 챔버와 수소 디텍터, 할로겐 램프 파워 컨트롤러, 모니터, 컴퓨터, 각종 압력 게이지,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 썸머 커플 리더, 터보 펌프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디텍터는 혹시 모를 수소의 누출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누출이 될 경우 퍼센트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컴퓨터 화면에서 수소 밸브를 닫아준 후 장비 뒤쪽에 수소 밸브를 잠그고 재빨리 팻 밖으로 대피하시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로겐 램프 파워 컨트롤러는 실수로 발로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드려서 꺼질 경우 온도 유니포미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각종 압력 게이지는 이온 게이지와 바라트론 게이지, 터보 펌프 배킹 라인의 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온 게이지는 터보 펌프를 통한 메인 챔버 진공도를 확인하는 게이지이고 바라트론 게이지는 드라이 펌프를 통한 메인 챔버 진공도를 확인하는 게이지입니다. 주로 가운데에 위치한 바라트론 게이지 값만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는
원래 컴퓨터의 프로그램상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지만 이 장비의 경우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매뉴얼로 오픈 및 클로스, 각종 세팅 압력 버튼을 눌러 공정 압력을 맞춰줘야 합니다. 썸머커플 리더는 챔버 내에 있는 총 4개의 썸머커플 중 가장 바깥 양쪽에 위치한 것들로 1초 단위로 리딩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터보 펌프 컨트롤러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만약 페일에 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장비 전체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가스라인 및 MFC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의 각종 밸브 등은 클릭을 하여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펌프, 터보 펌프, 로터리 펌프는 모두 켜져 있는 상태인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FV 밸브, RV 밸브는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를 재부팅하였거나 프로그램이 이상하여 껐을 경우 바탕화면에 KVT 3006T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보시는 것처럼 터보, 드라이, 로터리 펌프가 꺼져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FV, RV 밸브가 닫힌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는 펌프는 켜져 있고 밸브는 열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각 버튼들을 눌러주면 됩니다. 항상 컴퓨터 재부팅 또는 프로그램 종료 전 화면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프로그램 실행 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켜져 있는데 실수로 눌러서 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퍼센트는 온도를 올려주는 할로겐 램프에 걸리는 커런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템프1은 세팅 온도를 쫓아가는 썸머 커플로 보면 되고 템프2는 템프1이 제대로 리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썸머 커플입니다. N2와 수소가 실제 흐르는 양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O2와 아르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온도와 가스유량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레시피 앤 파라미터는 공정온도, 램프업 타임, 킵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레시피 셋포인트 옆에 P, I, D 값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이 부분의 값을 변경하게 되면 챔버 내부의 온도가 바뀔 수 있고 헌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템퍼러처 화면은 할로겐 램프의 파워와 세팅값, 템프1과 템프2의 실제 온도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플로우는 메인 화면에 있던 차트와 비슷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는 왼쪽의 메시지 창과 오른쪽의 데이터 테이블 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창은 프로그램 실행 후 현재까지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장비 상황이 어떻게 된지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10분의 1초 단위로 리딩하여 파워와 온도, 템프1, 템프2, N2, 수소의 값을 보여줍니다. 나온 데이터들은 데이터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된 데이터 파일은 복사해서 가져가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창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실수로 하나를 눌러 꺼버리게 되면 온도 등의 값들이 다 틀어지거나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 주세요. 장비 오퍼레이팅 방법입니다. 보통은 로그인 PC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앞에 있는 모니터의 전원을 눌러보거나 화면 보호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 마우스를 이용해 화면 보호기를 종료해주면 됩니다. 웨이퍼를 로딩하기 위해 벤팅이 필요합니다. 위에 벤팅 버튼을 클릭하면 벤팅할 건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벤팅을 할 거니 벤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화면의 RV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HLV 밸브가 열립니다. HLV 밸브는 챔버 벤트용 N2에 연결된 밸브로 이 밸브가 열려야 챔버가 벤트가 됩니다. 챔버 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꼭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의 클로즈 버튼을 눌러 스로틀 밸브를 닫아줍니다.
꼭 닫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샘플 로딩 후 챔버 진공을 잡을 때 급격하게 진공이 잡히는 걸 막기 위해 닫아주는 겁니다. 보통 BPV 밸브는 슬로우 펌핑 역할을 하고 RV 밸브는 패스트 펌핑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 밸브의 사이즈 차이가 없어 급하게 챔버 진공이 잡힙니다. 스로틀 밸브는 일종의 슬로우 펌핑을 하는 밸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BPV나 RV 밸브는 단순히 온오프 밸브이고 스로틀 밸브는 나비 밸브로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힙니다. 또한 공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밸브입니다. 벤트가 다 되면 게이지의 두 번째 칸에 7.6 플러스 이승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에 애트머스페릭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의 오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챔버의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챔버의 도어 부분은 쿼츠로 되어 있고 샘플을 놓을 수 있는 플레이트 부분은 그라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4인치 웨이퍼의 경우 홈 안에, 6인치 웨이퍼의 경우는 플레이트 위에 놓으면 됩니다. 온장 웨이퍼는 한 장씩만 공정이 가능하고 조각 샘플의 경우 파여져 있는 홈 안에 로딩을 하면 됩니다. 로딩 시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PR이 묻어 있거나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경우 절대로 공정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썸머 커플은 양쪽 가장자리 2개는 장비 앞에 표시를 해주고 가운데 2개가 템프1, 템프2가 되는 겁니다. 공정 후에는 플레이트가 뜨거우니 장갑이나 옷등이 닿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샘플의 두께는 1mm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두꺼운 샘플 로딩을 하다 파손이 될 경우 새로 제작을 해서 주셔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트 위에 로딩을 하신 후 화면에서 도어의 클로즈를 클릭하여 닫아주시면 됩니다. 도어가 다 닫히고 난 후 메인 화면에서 BPV 밸브를 클릭하여 슬로우 펌핑을 해주면 됩니다. BPV 밸브를 연 후 반드시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에서 오픈 버튼을 눌러 스로틀 밸브가 열리게 해줘야 합니다. 진공이 마이너스 1승토르 이하로 내려가면 BPV 밸브를 닫고 RV 밸브를 열어주면 됩니다. BPV 밸브와 RV 밸브는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항상 BPV 밸브를 닫고 난 후 RV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 펌프의 베이스 프레저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토르입니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토르 이하에서 터보 펌프로 전환하여 고진공으로 베이스 프레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터보 펌프로 전환하여 진공을 잡으려고 할 경우 RV 밸브를 닫습니다. RV 밸브가 열려져 있으면 게이트 밸브를 열 수 없습니다. RV 밸브가 닫힌 걸 확인한 후 터보 펌프와 메인 챔버 사이의 게이트 밸브를 클릭하여 열어주면 됩니다. 터보 펌프 쪽의 게이트 밸브를 열고 나면 두 번째 바러트론 게이지가 마이너스 0.4에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를 열고 난 후 메인 챔버의 진공도는 제일 위에 있는 이온 게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바라트로 게이지가 마이너스 0.4의 10에 마이너스 3승 토르로 내려간 후 약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온 게이지 상의 필라멘트 버튼을 눌러 챔버 압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온 게이지는 백열등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로 된 진공관 안에 텅스텐 와이어가 있습니다. 온-오프를 하면서 진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계속 켜놓을 경우 텅스텐 와이어가 끊어져 진공을 확인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잠깐만 켜서 진공도 확인 후 바로 꺼 주셔야 합니다. 터보 펌프로 베이스 프레저를 뽑고 난 후 메인 공정을 하기 위해 드라이 펌프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게이트 밸브를 닫고 RV 밸브를 열어줍니다. 공정을 하기 위해 레시피를 불러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레시피 앤 파라미터 화면으로 들어가서 레시피 파일 로드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레시피를 찾아 불러옵니다. 보통은 바탕화면이나 C 드라이브에서 레시피를 선택하면 되고 각 랩실에서 저장해둔 레시피를 불러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레시피를 불러와서 공정온도, 램프타임, 킵타임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각각 맞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비 소개 때에도 말했듯이 500도 이하에서는 킵타임은 10분 이내, 1000도 이하에서 1분 이내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900도 이상에서는 30초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을 하기 위해 가스 컨트롤 화면으로 바꿔서 N2 가스를 플로우 시켜주면 됩니다. 가스 플로우를 위해 먼저 메인 챔버와 가까운 3번 밸브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이 작업은 N2 MFC와 3번 밸브 사이에 남아있는 가스를 빼주는 작업입니다. 상단의 N2 유령 확인하는 부분에서 가스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N2 MFC에서 가스 플로우 양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N2 MFC 상단의 N2 유령 확인하는 부분에서 가스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N2 MFC에서 가스 플로우 양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N2MFC를 눌러 가스 플로우를 시켜주면 됩니다. N2MFC를 먼저 열고 가스 플로우 양을 설정하면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2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N2의 값을 보시면 됩니다. N2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에서 A, B, C, D, 이 버튼 중 원하는 압력을 유지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A에 세팅된 공정 압력은 1토르, B에 세팅된 공정 압력은 5토르, C는 15토르, D는 50토르, E는 100토르입니다. 보통은 5토르에서 공정을 많이 하고 있어 B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스로틀 밸브 컨트롤러에서 5토르로 압력이 유지가 되면 포지션의 퍼센트는 약 15%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는 메인 챔버 압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압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화면 상단에 어닐링 버튼을 눌러 어닐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정 진행 시 템퍼러처 화면으로 바꾸어 보는 게 편합니다. 공정이 진행되면 파워, 셋 포인트, 템프 1, 템프 2가 그려집니다. 세팅된 램프업 타임은 지나가고 약 2초 뒤 템프 1과 템프 2가 세팅된 온도에 맞아집니다. 그러므로 레시피 설정 시 램프업 타임은 20초로 두고 킵타임에 공정 시간 더하기 2초를 해주면 됩니다. 램프업 타임을 22초로 설정해도 실제로 맞춰지는 시간은 24초이므로 램프업 타임 변경보다 킵타임에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레시피상의 램프업 타임이 1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테스트 공정을 진행하고 그래프에서 램프업 타임이 몇 초가 걸린지 확인 후 킵타임에 더해주면 됩니다. 어닐링이 끝나면 빨간색 파워의 퍼센트 그래프가 뚝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공정이 끝남을 표시해 주는 거고 화면상에서도 어닐링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 후 템프 1과 템프 2의 온도가 100도 이하로 내려간 걸 확인 후 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로더의 그라파이트 플레이트가 급격한 열 차이로 인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닐링 공정을 많이 진행하면 챔버의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최대 190도 이하에서 벤트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 벤트를 하면 됩니다. N2 가스는 흐르는 채로 두면 됩니다. 일부러 N2 가스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벤트를 하기 위해 벤팅 버튼을 눌러 벤트 진행을 하면 열려있던 가스 밸브들은 모두 닫히고 BPV 빌드 또한 닫힙니다. 이후 벤팅이 진행되고 샘플 로딩처럼 챔버 도어를 열어
샘플을 꺼내시면 됩니다. 공정이 끝난 웨이퍼는 매우 뜨거운 상태이므로 바로 캐리어에 넣지 말고 장비 위에 깔아둔 알루미늄 호일 위에서 식힌 후 가져가면 됩니다. 도어를 닫고 진공을 잡은 후 모니터를 꺼줍니다. 로그 시트에 기록 후 로그인 PC에서 로그아웃하고 가면 됩니다.